아무리 절박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5천만 원이면 고 이태석 신부가 계시던 남수단 톤지에 학교 한 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 150명에게 공부할 기회가 생긴다. 기음미 초콜릿보다 기음미 펜을 더 자주 말한다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필요하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욕심은 욕심을 부른다.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선을 넘게 된다. 달콤한 유혹에 한두 번 넘어가다 보면 점점 무감각해지고 욕심은 끝도 없이 커진다. 이 방송에서 일반인들에게 새해 손을 물으면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부자 되세요라는 이상한 덕담이 오간다. 그리 어렵지 않은 형편인 지방의 할머니도 명절에 세배하러 온 손자에게 새해엔 돈 많이 벌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주위에서 항상 부자가 되라고 말하니 돈을 잘 벌지 못하며 속상하고 창피해진다. 그러다 보면 비성상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길로 눈이 간다. 일찍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좀 해두었다면 그런 유혹은 거뜬히 넘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적이 없으니 유혹의 손길이 덕섭 잡게 된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미리 생각해 본다. 그래야 서로 오래 잘 지낼 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에 대해서도 해서는 안 될 선들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나. 불행해서 나를 지킬 수 있다. 범죄자가 체포되면서 순간의 유혹에 흔들려서 아이들을 더 잘 키우려고 라고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측은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불행해진 후다. 욕심은 결국 재앙으로 돌아온다. 온 나라를 공포로 떨게 했던 구제역도 그렇고 극심한 기후변화도 그렇고 인간의 욕심이 세상을 공포로 몰고 가는 현상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정신을 차리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조금 더 쉽게 돈 벌려는 것, 조금 더 많이 가지려는 것, 우리는 그것들과 멀어져야 한다. 편하고 쉬운 길의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려고 하면 내가 읽으려는 기사마다 졸졸 따라다니는 광고들이 많다. 자선 사업도 아니니 광고를 해야 하는 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왜 그렇게 민망한 광고 사진들을 허락하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신혼남의 굴욕이라는 문구 아래에는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달라졌다는 뜻인지 성인 영화 광고 이상으로 남녀가 진하게 안고 있는 이미지가 붙어 있다. 이 다이어트 광고에는 팬티만 입은 여성이 요상한 자세로 서 있다. 이 광고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자는 것이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 아이들까지 일일이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연찮은 계기로 그런 자극에 빠지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공부하느라 좋아하는 것도 참아야 하는 예민한 시절의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어찌 감당할까? 그렇게 쌓인 자극들이 아이들을 엇나가게 만드는 엄청난 계기가 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의 광고들 때문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없다고 책임이 없는 것일까? 광고 사진이나 문구의 선정성에 선을 분명히 긋고 지켜야 한다. 문자 알람 소리 중 반은 대출 안내다.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빌려준단다. 한 달에 2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계속 빌리라고 꼬드기는 광고에 익숙해지면 겁도 없이 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방의 유혹 천지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요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유혹을 하는 요소들을 차단해 주어야 한다. 돈이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아는 기업들이 지금보다 많아진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행복할까? 구더기가 있는 젓갈을 팔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구리를 넣은 운수저장에는 은도 들어갔다 하며 당당하기만 하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정말 그것밖에는 없는 걸까? 조금 덜 버는 방법을 생각하면 그 일 말고 다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면 안 되는 것에 경계가 없으니 쉽게 버는 길을 택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 최선이었던 것으로 착각한다. 류머티스성 관절염을 앓으면서 하루 종일 행사하는 어느 어머니가 있다. 야광봉과 장난감을 파는 남편이 곁에서 솜사탕을 판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솜사탕이 달콤하기만 하다.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 솜사탕은 어린 시절 그녀의 아빠가 양육 포기 각서를 쓰고 자신을 양녀로 남에게 보내며 마지막으로 사준 것이었다. 솜사탕은 그녀에게 아픔이다.
그래도 그걸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 남편은 밤새 폐지를 주우러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다시 나간다. 8살에 입양되어 일꾼처럼 살다가 10살에 그 집을 나와 고아원을 전전했다. 17살부터 관절염을 앓았을 정도로 힘들게 행상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녀라고 더 쉬운 길은 몰랐을까. 그녀는 솜사탕에 얽힌 상처가 있지만 어린 시절 아픔을 되새김질 하면서라도 장난감 장수 남편 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도 되는 일만 한다. 가난하지만 그 집 아이들이 해맑은 이유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비위생적인 김치를 팔아서 번 돈으로 대학에 보낸 아이는 과연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부도덕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이 인생에 불쑥불쑥 고개 드는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을까? 그들의 인생은 늘 위태위태하다. 배움이 짧아도 세상을 바르게 사는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것이 훨씬 귀하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할 것이며 훨씬 행복하게 살 것이 틀림없다. 대학 나온다고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그렇다는 보장도 없는데 여유가 없더라도 바르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보다 현명한 부모 아닐까. 또 강조하지만 돈 많은 아빠보다 정 많은 아빠가 으뜸이다. 지난 추석 전날 엄마를 찾아뵀는데 이것저것 싸주시며 내 먹을거리를 물으셨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추석 당일에도 오신다고 무심코 말했는데 갑자기 언성을 높이셨다. 내가 오시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오시겠다고 하신 거라는데도 역정을 내셨다. 방문하는 요일을 지키려고 그러신 걸, 방문하는 요일을 지키려고 그러신 것이라며 빨리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말하라고 하셨다. 이 넘치는 모정으로 소문이 자자한 우리 엄마의 그런 반응은 의외였다. 휴일 아침 전화하셨다가도 혹시 아직 자나 싶어서 5초도 안 되어 전화를 끊으시고 괜히 내가 신경 쓸까봐 병원 가는 날짜 한번 미리 말씀해 주신 적 없는 엄마다. 그런데 명절에 만남 먹을거리가 많아서 잘됐다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내셨다. 사람이 그러면 안 돼. 하신다. 결국 그 자리에서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드려 여쭈어봤더니 가족들이 그 다음날 오기 때문에 추석에 쉬느니 우리 집에 와서 돈 버는 게 낫다고 하시며 오신단다. 이 결과가 엄마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도 또 한 번 엄마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었다. 언제나 세상 이치에 맞게 사시는 내 엄마가 난 참 자랑스럽다. 엄마는 늘 맞다.